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3월달에 대선인데 그 대선 후보자들이 그 냈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약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공약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에 사실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공약이 똑같아요. 그냥 집 250만 호 짓겠다. 네네. 그게 다 똑같아요. 뭐 어떻게 지을지는 그게 방향이 누군 재건축이다, 누군 임대다, 뭐 요것만 있지만 네. 항상 똑같아요. 많이 짓겠다예요. 그냥 명확한 차이는 하나예요. 세금. 세금 그죠. 누구는 더 걷겠다 그러고, 네. 누구는 좀 지금보다 덜 걷겠다고 하고. 그럼 누가 더 사람들이 그 정책에 대해서 인기를 끌지는 네네. 너무 명확하죠. 네, 그죠. 그거 하나 차이예요. 그거 하나 차이. 이번만큼 부동산 정책에 한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없던 것도 네. 되게 이례적이에요. 이전까지는 뭐 누구는 엄청 규제하겠다. 네네. 근데 왜 그게 똑같아졌느냐 생각해 보시면 지난 5년간 누구든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그쵸, 정도로 그쵸, 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네, 거죠. 네. 지난 5년간 나왔던 정책 그 한 30번 가까운 정책들이 네. 얼마나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약간 그쵸. 왜곡을 맞아요. 얼마나 지나치게 해놨는지는 네,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시든 없으시든 많이 있으시든 조금 있으시든 간에 그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뭔가 좀 왜곡이 아주 많이 돼 있다. 네네. 그럼 그것들이 이제 손이 한번 대줘야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망치 말씀드릴 때는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네.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말하는 그 신도시라는 말부터가 잘못됐는데 네. 30년 됐는데 무슨 신도시겠어요. 분당. 네, 구도시죠. 이제 네. 일기 구도시가 재건축 연한이 다 됐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평촌 일산이 막 돌아와요. 네. 중동도 올해부터 92년도에 입주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아까 임대차 입법 물건도 있지만 막상 그 계약갱신전 청구권 더하기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 열망들 네네. 엄청나겠죠. 그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대선 후보 공약 중에 하나도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재건축을 시켜줄 거냐. 네. 누군 리모델링을 시켜줄 거냐. 아니다 너네 그냥 가만히 살아라. 이렇게 할 거냐. 네. 뭐 세 가지로 나눠지겠죠. 제일 안전한 건 네. 새로 짓는 겁니다. 새로 짓는 네, 땅 깊게 파서 새로 딱 지면 네. 얼마나 예쁘고 그쵸, 좋아요. 그쵸. 근데 있는 거 그거 해서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를 들면 증축이라는 것도 저희가 항상 겁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1990년대 초반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예. 그리고 최근에 일산에서 또 한번 땅 꺼졌죠. 예. 그래서 이게 일기 신도시 도시들 언저리에서 이런 자꾸 뭔가 안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는 그럼 결국은 그 소비자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는 당연히 그냥 다 부수고 새로 30층을 집시다. 맞아, 그게 제일 좋죠. 네, 저도 그게 좋아요. 그냥 처음 하던 대로 다시 밀고 그땐 논밭이었겠지만 이제는 있는 거 쭉 밀고 네. 단지 설계 새로 해가지고 딱 들어오면 너무 예쁘겠죠. 근데 그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누군 리모델링, 누군 재건축, 뭐 누구는 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 거겠죠. 네. 저는 언제나 새 거 좋아해요. 저 얼마 전에 최근에 저기 그 여의도를 가는데 그 63빌딩에서 이렇게 내려봤거든요. 이 2020년에 저렇게 노후화된 아파트가 너무 많구나. 사실 근데 아파트도 안 보이는 데가 더 많죠. 어떤 특정 방향으로 보시면 그 초록색 그 방수 예. 쫙 똑같은 층수로. 그래서 거기 서울 서남부가 대표적으로 문제가 그건데 예. 여기를 왜 이렇게 사용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너무 아깝잖아요. 서울에 엄청나게 넓은 부분이 네네. 상당히 점일 개발이 돼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건 또 재개발이죠.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도 이슈가 재개발도 이슈가 특히나 재개발은 서울 서남 쪽, 서울 네. 서북 쪽, 서울 동북 쪽, 그리고 서울 남쪽에서는 동쪽 끝에 네네. 송파구, 강동구 그쪽에 많잖아요. 강남구는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 게 지난 5년간의 이슈였는데 그쵸. 문제는 서울시장 그 정책과 약간 물리면서 네네. 거기가 아무것도 안 되고 이상한 벽 하나 그렸고 날개 가서 사진 찍는 것도 주민들도 싫어하시는데 네네. 맨날 날개 사진만 그리잖아요. 그거를 못했다 보니까 이제 그거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에 네. 못하고 넘어오니까 재건축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되게 복잡해요. 근데 그건 서울도 아니고 서울 바깥이 재건축이에요. 맞아요. 이러면 서울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여의도 지금 50년 다 돼가는데. 맞아요. 그렇죠. 여의도. 진짜 너무 아까운 땅 같아요. 이촌동에 그 한 동짜리 막 타워 맨션이라고 맞아요. 저 첼리투스랑 완전 대비돼. 네, 그 옆에 뭐 왕궁 이런 데 5층이니까 재건축하지만 네. 한강 맨션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말고 옆에 보시면 한 10몇 층짜리 막 거의 40몇 년 된 맨션들이 쭉 서 있거든요. 거기는 사실 아파트 담도 잘 없거든요. 그때 막 지을 때 그냥 네. 뭐 주차장 같은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손댈 데가 너무 많아진 게
지금까지 한 몇 번 정부에서 해왔던 약간 정책들에 대한 약간 좀 잘못된 결과물들.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이전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시기가 와버렸다는 거는 네. 약간 혼란해요. 그래서 제가 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진짜 헬이에요. 이제까지 헬조선 했던 얘기들은 다 사라진 지 오랜데 지난 5년간 헬조선 얘기 못 들어보셨을 텐데 네. 앞으로는 이제 진짜 좀 심각한 헬을 좀 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몇 년간 이제 부동산 상승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혹시 좀 생각하세요? 이거 저희 좀 전에 녹화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이게 아파트를 사람들이 많이 샀으면 아파트만 올랐을 거예요. 아, 그렇죠. 차라리 그게 결과가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전 요즘 그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근데 이번 정부가 아파트를 못 사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가 가장 황금성이 좋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든 일단은 좀 투자 환경이 좋으면 조건이 좋으면 쉽게 샀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에 중과세가 좀 덜 있었으니까 차라리 그걸 투자해가지고 더 빨리빨리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내는 거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번 정부는 그걸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파트는 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자 같이 실수요자든 네. 아니면 다른 식의 투자든 뭐 법인에서 하시는 분들을 좀 제외하고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분들을 꼬마 빌딩을 사게 만들었죠. 꼬마 빌딩 뭐 네, 지식산업센터 네. 막 등등. 네, 그렇죠. 수많은 그 상업용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류들이 엄청나게 잘 됐죠. 이번 정부 지난 5년간의 특징은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돈 들어간 것들이 수익률이 사실 아파트 못지않게 네, 그렇죠. 대출도 엄청 잘 됐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돈을 이쪽으로 몰아놔 버리니까 네.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땅 가격이 진짜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집 짓는데 결국 부동산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다면 첫 번째는 땅값이고 네. 두 번째는 그 짓는 건축비, 네. 그러니까 뭐 인건비 자재비, 들어가겠죠. 자재비, 인건비. 세 번째는 임대료거든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아주 쉽게 바뀌는데, 네네. 근데 문제는 아까 인건비 올라, 최저임금 올라서 그 시공비는 엄청 많이 올랐어요. 뭐 재료비 지금 시멘트도 올해 18% 오른다는데 네네.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건물들의 가치가 특히 최근 몇 년 내로 지은 신축 건물들은 엄청 비싸져야죠. 그렇죠. 이렇게 지으려면 지금 그때랑 거의 건축비가 적어도 50% 이상은 더 들어가니까 땅값이 올라버리면 사실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죠. 그렇죠. 땅값 오른 것만큼 또 매매가도 올라가야 될 거고 임대료로 전가 안 될 것 같지만 당연히 전가되고 네네. 아까 근데 저희 잠깐 얘기했지만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네. 이 땅값이 다 설명이 되고 건축값이 설명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 상승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지난 5년간 맨날 그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원가 비용들을 올리는 정책이 다 나왔고 근데 그게 다 결국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땅값을 제일 많이 올렸고 집값 말고 그렇죠. 땅값 맞아요. 땅값이 올라버리니까 아파트 가격은 지금 약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중인데 네. 아파트가 많이 오르니까 꼬마 빌딩이 싸 보이고 꼬마 빌딩이 싸 보이니까 이게 쭉 오르니까 아파트가 또 싸 보이고 맞아요. 계속 올라. 네, 계속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부동산에 사람들이 건물만 있지 않고 대지 지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더라고요. 네. 진짜. 그러니까 땅값을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의 그 아파트를 많이 못 사게 한 정책의 결과물은 땅값을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지금 뭐 맨날 보시셔서 아시겠지만 강남에 옛날 같으면 아무리 큰 길가에도 한 4억 뭐 강남 내로에 막 진짜 큰 건물도 네, 맞아요. 4억이라고요? 옛날 뉴욕제가 맨날 서로 우리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4억이요? 5억이요? 6억이요? 뭐 얼마 전에 쭉쭉쭉. 그 연예인 유명한 분들 맞아요. 6억에 샀죠. 그렇게 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생각나시겠지만 현대차가 삼성동 지배시 살 때 네. 평당 그러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네. 다 말도 안 된다. 네. 말도 안 되는 거. 지금은 너무 잘 샀다. 너무 싸다는 얘기가 나오네. 현대차의 그 최고다, 선견지명. 자동차에서 살 게 아니라 땅을 샀더니 네. 자동차에서 사고 남는다는 얘기를. 저는 그게 정몽구에 대한 선견지명이었다 맞아요. 생각해요. 진짜 그 이제 역대급 선택 진짜 제일 네.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10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4,000 강남에 24,000평을 10조 원밖에 안 줬다고요? 이런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때 저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때 또 제가 여의도에서 있을 네네. 텐데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은 회사 돈을 그렇게 쓸데없는 데 썼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땅값이 이번 지난 5년간 너무 많이 오르면서 근데 GBC에다 건물 지면 도대체 얼마겠어요. 그건 진짜. 저는 요즘에 테헤란에 새로 들어온 센터필드란 건물을 네, 유심히 센터. 보고 있는데 네네. 그 옛날에 르네상스 호텔 있을 때만 해도 동네 분위기가 그렇게 뭐 맞아요, 그랬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뭐 완전 환해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결국은 기업들이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눈, 결국 여기에 개발을 했을 때 훨씬 좋아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것들을 드디어 좀 더 깨닫게 되면은 그냥 건물 사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새로 사서 쭉 올리는데 원정 상품성이 다른 것들을 탁탁 집어넣어 주면은 주택 가격도 당연히 그 원저리에 환경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땅값을 올려놓은 거, 결과적으로는 땅값만 올려놓은 이런 결과가 돼버렸는데 이러면은 앞으로 신규 분양들은 쌀 수가 없고 신축 건물들은 쌀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준공된 거, 만약에 올해 준공되는 것들 다 지어놓은 것들, 뭐 되게 반응들은 시장에서 다 당황스럽게 보시겠지만 그게 아마 가격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나와도 이게 팔려요. 그 건축비 플러스 거의 2배 이상이 내놔도 되게 빨리 잘 팔려요. 왜냐면 그것도 인허가 받으려면 또 힘들어, 또 힘들고. 지으려면 또 힘들어. 그 뭐 짓는 중간에 인건비 뭐 다 올라, 막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지어놓은 거다. 아파트 시장 똑같잖아요. 그렇죠. 신축 아파트가 지금 각 동네의 가격을 선도하는 것처럼 그쪽 시장도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론은 똑같아요. 아까 들어간 원가만큼 사람들이 그 원가를 또 투입한다고 곧바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다면 그러면 그런 물건들의 희소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택도 그럴 거예요. 주택이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제일 어려운. 제가 봤을 땐 대학 합격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격을 이렇게 좀 많이 끌어올렸느냐. 다들 그것만 보시지만 사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또 상업용 시장을 보시면 계속 좀 토지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난 걸 보시면 아파트 가격도 상대적으로 안 비쌀 수 있다. 엄청 올랐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제가 20년부터 되게 많이 말했던 건데 거거익선, 큰 평수. 네네. 이제 큰 평수 살아야 된다고. 큰 평수 엄청 많이 팔리더라고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최근에 뭐 반포자이 뭐 이런 것들도 뭐 20억 올랐다. 직전 거래가 대비. 근데 직전 거래가 뭐 몇 년 전이죠. 몇 개가 매물이 몇 개 없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사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들이 근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거래가 없다가 탕 거래가 되니까 뭐 직전 거래가가 40억이었는데 뭐 65억에 거래가 됐다. 기사 내용이 막 25억이나 올랐다. 근데 만약에 90평이다. 그러면 65억이라고 해봤자 6천만 원 초반 평당가. 싸네. 다들 뭐 1억이 넘었다는데 아직도 1억도 안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큰 집을 사고 싶어질 거다. 근데 진짜로 지난 2년간 큰 집들 가격을 더 빨리 끌어올리는 거. 손님들 아까 20대 손님들 많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여유 있는데요. 뭐. 그때 집을 사드렸는데 그게 거의 한 130억짜리였는데 그거를 샀거든. 지금 더 올랐잖아요. 150억, 160억 달라면서요. 그것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아니요, 몇 개 없잖아요. 건물에 뭐 많아야 29개고 28개, 뭐 조금은 19개 미만. 규정이 또 그렇잖아요. 규정이. 맞아. 그러니까 살래야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 막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막 특급 연예인들, 막 회장님들 이런 분들, 그분들이 어디 갈 데 없으면 갈 때 정해지지 않으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업체 중에서 나와봤자 하나 나올 텐데 하나도 안 나올 텐데. 맞아. 그러면 살려면 그거 다 달란 대로 줘야죠 뭐. 답이 없어요. 대출도 안 나오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가 사실상 의미 없는 지역들이 있다. 그러니까 고가로 가면 갈수록 고가 물건들은 영향을 오히려 덜 받고 대출 규제는 이쪽 좀 싼 물건들의 영향을 더 세게 받는다는 게 이 시장의 영향 결과물을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인구 얘기도 했지만 금리 얘기도 했지만 참 대출 얘기도 했지만 이제 또 금리 우리 올라가는 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더라. 세금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임대료만 올라요. 왜냐면 임대료로 그걸 내야 되니까. 주인들은 명쾌하죠 뭐. 이거 어디서 그렇다고 팔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손실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장에서 허용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까지는 임대료를 끌어올려야죠. 그게 아까 저희 아파트 월세도 막 500만 원, 오피스로 월세도 500만 원이더라, 300만 원이더라 이런 얘기들도 결국은 다 자구책이에요. 뭐 그걸로 큰 돈 벌겠다도 아니고. 최근에 진짜 강남에 오피스텔 짓는 것들 이제 분양 현장 가서 보면 진짜 다 완판이고. 저는 상대적으로 그 가격들이 시장에 안 알려지고 있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래. 그거는 모집 공고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격을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없을까.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을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거꾸로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한 오해가 있는데 항상 자기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놀기 때문에
남들도 자기랑 비슷한 레벨일 거라 생각하던가 아니면 자기보다 레벨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생각 외로 그런 거에 소비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아까 월세 500, 월세 600, 뭐 서울에 요즘 보니까 뭐 2천만 원 넘는 월세들도 종종 있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많아졌나 보다. 근데 그것들을 저기 국세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알려주는데 꼭 2년 전 숫자를 알려줘서 문제긴 하지만 연봉 1억 이상 근로소득자 뭐 91만 명이다 이런 거. 작년 그러니까 2020년께 얼마 전에 발표됐거든요. 사실 전 너무 늦게 발표하는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발표해 줄 필요가 있는데 뭐 좀 있으면 100만 명 아니겠어요? 지금 한 4%더라고요. 근로소득자의 밀사람에도 엄청 많으시잖아요. 돈 많이 받는 네. 분들. 좋은 회사니까. 네. 그 뭐 부동산 하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좀 전에 다 얘기 나눴는데. 네, 그렇죠. 하락은 하락론자들의 이론에 대응해 드리는 게 제일 쉬워서